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심히 일한 나에게 박수를 이라는 주제로요. 조서영 화백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백님은 이제 조선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하고 매우 인연이 깊은 화백님이시고요. 너무 이력이 있으셔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해서도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오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원래가 서양화 학과였어요. 서양화 학과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보건행정학과 석박사를 공부를 해서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욕심이 화를 낳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얼마 살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인생에 살면서 좋았던 일, 슬펐었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장 좋았던 저는 30대 후반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무엇이든지 되게 충분해가지고 되게 잘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돈도 많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제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여기를 하면은 뭐 은행보다 3배를 튀겨준다, 뭐 집을 더 넓혀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투자하다가 그만 말았어야 되는데 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기꾼들은 원래 저희들하고 뇌 구조가 틀리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날렸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우리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이혼을 하자. 그랬더니 무슨 이혼을 하재요. 제가 이때까 마음고생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그게 가슴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혼을 하냐며 다시 잘 살자. 어차피 그거는 너가 모았던 것이지 내가 그냥 버려다주면 좋고 너가 모았던 것이지 그냥 괜찮다.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이 돈을 날리고 식구들한테 말을 못했을 때 잠깐만 죄송해요. 마스크 벗고 할게요. 너무나 힘들어서 저 자살하려고 몇 번도 했었거든요. 자살하려고 일부러 고속도로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토를 내다가 제가 그냥 멈췄어요. 멈췄는데 뒤에서 차가 그렇게 전에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저 진짜 죽고 싶다고. 안 그러면은 제가 다쳐서 그냥 많이 아프지 않게 다치기만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쉴 수 있게만 해달라고. 저는 돈이 없다고. 이제 돈 다 달려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제가 돈을 내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산타페인가 아무튼 그런 큰 차가 와가지고 저를 받은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 차도 동전을 짚다가 톨게이트 내려고 동전을 짚다가 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차도 이제 산타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다친 것은 없는데 그냥 병원에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회는 이때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의 일주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또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제가 또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애들이 노는 걸 보니까는 도저히 자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애들은 부모들이 아플 텐데 계모들이 과연 나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항상 길을 지나가다가도 여기 밑에 그림이 안 들어갔네요. 아, 맞아. 아, 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가다가도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나는 옛날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항상 저는 일어나면 항상 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 하면서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제 꿈이 천경자 화백처럼 진짜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 전에 이제 백화점 디자인실에서 1년 하다가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안 돼서 그 어린이 미술학원을 했어요. 미술학원을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들이 어른 머리 꼭대기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다가도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걸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에 살림하다가 나는 내 전공이 그림인데 그러면 이걸로 내가 어디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나 하고 고민하다가 언니하고 이제 저희 집이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이다 보니까 쟤는 서울서 살고 언니는 여기 사는데 언니가 다니는 성당을 가서 신부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했어요. 언니가 그러면은 이 성당에 벽화를 해주는 봉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신부님께 여쭤봤어요. 신부님, 제가 미술 전공했는데 제가 이 성당에 뭘 해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님이 이제 흔쾌히 그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주차장 앞에 보면 넓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림 그린 후와 그림 그리기 전이 너무 틀리거든요. 이쪽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성당에 지금 이게 10년이 돼가지고 색깔들이 거의 탈색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신부님께 이제 그 벽화를 한다니까 신부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첫 부분인데 이 그림이 거의 집 한 5칸 정도 되는 거를 제가 그림을 12월 달에 그렸을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이 벽화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건 페인트다 보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겨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다음에 이 부분 다행히 제 키에 닿는 부분에 그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랫부분 할 때는 거의 누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를 다 깔고 겨울에 그 깔고 하고 나면은 저거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거의 제가 한 달을 했었거든요. 한 달을 하고 했었는데 그 겨울에 이걸 하고 나서 집에를 가면은 저는 항상 정형외과를 입원을 해야 돼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께 봉사를 했다는 데에서 기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성당들도 많이 봉사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어린이들 한 가정에 가서 애들 그림 지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그림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춥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말고 집에다 그릴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전공이 미술이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그러고 몸도 탈나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다. 저는 이제 무조건 봉사를 해야 되니까 벽화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돈 번다 생각하지도 않고 하느님께 내가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 기부를 계기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벽화를 하고 나면은 신부님들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뭐 재료비라든가 조금 수고비 같은 것도 주시고 이제 많은 돈은 성당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집안도 그냥 제가 없으니까 그냥 어지러질 대로 어지러지고 식구는 식구들대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전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첫 번째로 한 건데 저것도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부산에 보면은 해운대 가면은 그 밑에 어디 가면은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갤러리가. 그래서 거기도 저기도 잡기 힘든 건데 본인이 전시할 때 저를 끼워서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제 생애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나이 먹어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운영궁 서울 운영궁에는 왕실 살던 그때 고종 황제가 살았던 데가 저희 운영궁이거든요. 거기서 운영궁에 가면은 전시장이 있어요. 근데 저 전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거를 영광으로 그게 제가 그 당첨이 돼가지고 저기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그 이석 항손이라고 고종황제 마지막 거기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운영궁에서 전시회 하다 보니까 저분이 그때 어렸을 때 그 운영궁에서 자랐던 것을 생각하시고 제 그림도 많이 사주시고 또 초대를 해주셔갖고 저분이 지금 전주에서 사시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사시는데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서 또 제 개인전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개인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봤을 때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대답 좀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50살이요. 50살이요? 감사합니다. 또 몇 살로 보이세요?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술 심리치료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노인 노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즘은 그 55세는 너무 젊잖아요. 근데 노년이라 그래서 아니다 너무 젊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그게 그래서 65세에서 70세로 지금 노인이 됐다 초령 인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저도 오래 해갑을 지냈고 그래서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그 응용미술을 했기 때문에 도자기도 하고 칠부도 하고 염색도 하고 목공예도 하고 다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이게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저는 이제 그림만 그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계기로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그 도자기 명인이셔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여기는 이천이에요. 이천에 가서 도자기 초벌 작업, 그 다음에 그 굽기 전에 저희가 가마 안에 다 이렇게 그거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쌓고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 저거를 작업을 하는데 거의 저희가 한 달이면은 계속 가서 저희 가서 불 저기 해야 되고 불 떼는데 거의 2박 3일을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지금 장작가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보통 가스가마를 하는데 저기는 이천에 가면은 장작가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장작가마 가서 하는데 이 가마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가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지펴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타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눈이 좀 나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눈 나쁜 사람들은 저기 불빛 나온 데다가 눈을 들이대면은 이 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눈이 좋아진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그러면 보안경을 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저는 저 눈 불빛 나온 데다 눈을 이렇게 앞에다 냈어요. 그러니 저 뜨거운 불빛에 제가 안경도 안 쓰고 했으니 눈이 좋아졌겠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눈에 병도 생기고 치료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괜찮아져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 때 제가 그 도자기 할 때가 이때가 제가 한 50대 중반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젊으니까 저보다 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도 빠르고 캐치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항상 그래요. 친구들한테도 뭐 자기들은 나이 먹어서 안 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다 핑계다. 나 봐라. 난 나이 먹어서도 한다. 저
공부하는 것도 저는 대학원 간 것도 제가 엄마께 하다 보니까 그게 하고 싶어. 저는 호스피스가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봉사도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그거는 못하고 다른 걸 했는데 공부라는 것은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공부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살림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공부라는 게 어느 순간에 저한테 하려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처음에 제가 이 대학원에 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나이이신 분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창피했고 제가 학교를 와도 그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저희 자식 같은 애들인데 조금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어렵고 아는 것도 저보다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전공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복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석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대학교에서도 복원을 했고 여기 대학원에 와서도 이제 복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모르는 걸 말할까봐 진짜 뭘 대답을 잘 안 했거든요. 대답 잘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년을 다녔었거든요. 3년 하고 제가 그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말도 섞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했었다. 근데 나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조심스러웠었다.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는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박사를 따고 지금 다행이고 이제 하느님의 그 큰 은총인지 제가 그래도 또 이번에 강사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생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라는 게 안 되고 남들이 힘들 때 저는 진짜 돈 날리고 그럴 때 너무 힘들었을 때도 저는 절대 포기를 안 했어요. 나는 다시 옛날처럼 잘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이 옛날처럼 잘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눈이 나쁘고 이게 팔이 막 아프다 보니까 나는 내 손이 쓸 수 있을 때까지, 눈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꿈이 가만히 딱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간 제가 도자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술 분야에서는 저는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도자기예요. 도자기인데 이 보통 도자기 가스가마로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아래 거 이 부분은 이거는 가스가마로 제가 본 거예요. 가스가마는 저렇게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컬러가 나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스가마가 아니고 장작가마에서 해야 돼요. 장작가마에서는 청석하고 감청색 그 두 가지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열이 높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그 안료가.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그 날마다 가서 여기 도자기 해야죠. 그림 그려야죠. 그러니까 화가에서 이렇게 도자기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 제가 최초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스가마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저처럼 장작가마에서 한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서양 화가 중에서 장작가마 뗀 사람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죠? 예, 그 반응들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한 저도 재밌고 신이 나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은 저는 이게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래도 좀 호응도 좀 해주시고 재밌으면 웃어주시고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아직 안 했지만은 웃어주시고 같이 반응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도자기에다가 제가 미녀도를 그린 거거든요. 미인도를 도자기에다 이것도 역시 가스 가마에다 한 거예요. 가스 가마에다 한 것이고 이거는 제가 또 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나를 한 이유는 보통 서양 화가들은 대부분 서양 화가 서양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나를 배워서 서양화하는데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서양화를 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제 그림을 보면 초반에는 그냥 서양화했는데 갈수록 제가 이제 미나를 하면서 미나를 접목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저의 그림 보고 미나 같네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서양화에다가 저 미나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미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미나도 배우다 보면은 저는 되게 미나를 쉽게 봤거든요. 쉽게 봤는데 일단 미나는 탁본이기 때문에 우리 서양화처럼 그렇게 값어치 있게 쳐주지는 않는데 미나는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색칠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저것도 색을 어떻게 같은 그림이어도 색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나들 거의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을 그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달 배우다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배우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배우고 제가 그만두고 이제 제가 저것을 제 작품에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칠보를 했어요. 칠보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칠보를 굽기 전에 제가 그 한 거고 이거는 칠보를 굽는 그 가마고 이거는 칠보 완성 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칠보를 이렇게 별로가 아니라 저는 칠보를 안 해봤어요. 저기 응용미술 같은 경우는 칠보도 하신 분들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칠보가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칠보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 힘이 들어요. 저것도. 그래서 제 아시는 분 그 공방에 가서 조금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배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림을 하고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것은 미술이라고 그림은 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림 그렸다 그러면 미술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미술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거는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제 서양화에다가 이게 자개 그림을 제가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강원도 행성박물관에 기증된 물건이고요. 그림이고요. 이거는 천경자 화백이 그림 그렸던 것도 이제 그게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는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책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그 유물 기증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자격증입니다. 제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동 미술 심리 상담으로서 제가 제일 먼저 저걸 땄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따다 보니까 재밌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술 심리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색채 미술 이제 제가 미술이다 보니까 미술에 관련된 것만 계속 따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온해 공예 같은 거, 온해 심리 상담사 같은 거는 저것도 노인분들 심리 상담하는 거 제가 보다 보니까 노인들 심리 상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도 배웠었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꽃을 좋아하고 집에서 꽃을 많이 키우지만은 저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자격증만 따고 활용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심리 상담사도 땄어요. 음악 심리 상담사는 이제 제가 욕심에 모든 것을 다 따고 싶어서 저것도 땄거든요. 땄는데 저것도 역시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별 쓸모가 없어요. 땄긴 했는데. 그래서 저것도 별로 무용지물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심리 상담을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땄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희 주위에 이제 노인분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거기에도 궁금하고 해서 봤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저희 엄마 케어할 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겠구나. 저 때는 저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구나. 왜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해주실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노인네들 우울증, 치매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불안증 오는 거, 그런 거서 노인 심리 상담사를 보고 제가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제가 표창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제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나에게 박수를 써줬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작품하고 있는 제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거 전부 다 제가 그 자개로, 그러니까 밑바탕을 물감으로 하고 위에는 제가 자개로 다 깨서 자개를 붙인 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제가 이 자개 작품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보통 이제 서양 화가들은 그냥 그러니까 유화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더 이제 값어치가 없고 저의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가운데 분 중세요? 제 강의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게 했는데 제가 이게 자개 작품을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자개가 제가 전복 깬 건 안 나오는데 제가 전복 깨는 작품을 하면서 거의 1년 반을 했어요. 그거를 유화 물감하고 아크릴 물감을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은 곧바로 마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데 유화 물감은 한 번 마르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거의 1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전복 뭔가 아니면은 전복집 가서 전복 가게에 가서 전복 뺐던 거 그 껍질을 얻어갖고 와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제가 그거를 망치로 다 두드러 깨가지고 그걸 깨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팔이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만큼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차 바퀴 밑에다 그걸 대고 그걸 왔다 갔다 더 작게 붓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너무 오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팔이 너무 아프고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저 팔꿈치도 수술했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제 수술 자국 보이죠? 저 팔꿈치도 수술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전복으로 작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작품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되게 매력이 있고 되게 좋아요. 그 작품이. 저는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제 팔도 아프고, 그래서 자개를 하다가 자개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자개를 다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서 물에 불렸다가 잘라서 그걸 빼빠지를 하고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재밌어요. 그 색깔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을 사긴 샀는데 자기 색깔이 물감이 되는 거 사긴 사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밑바탕 색깔이 안 칠해진 상태에서 한번 붙여봤거든요. 근데 안 이뻐요. 색깔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가 제가 물고기 색깔을 다 칠한 다음에 그다음 이 꽃도 밑바탕 색을 제가 다 칠해줘야 돼요. 칠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자개를 붙이다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개 칼이 있어서 자개 칼을 하는데 저는 그걸 사용을 잘 못하겠더라고. 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가위로 다 잘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부분들 마무리가 잘 깨끗이 안 돼서 그것도 해주냐 또 저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이제 물론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붙이고 붙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윤택제라고 있어서 사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문대줘야 되거든요. 또 안 떨어지게 또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작품 하나하나 할 때 그냥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제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캔버스에 그림 그리고 나서도 색깔을 어떤 색으로 어떻게 넣어줘야 되지 그 조합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스케치는 잘해요. 스케치를 잘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줬어요. 근데 왜 스케치만 하고 채색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채색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그걸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왜 어려워요? 그랬더니 색깔 배합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색깔을 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어디에 어떻게 칠해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들이 색깔 칠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면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나비를 하는데 나비 밑바탕을 칠해놓고 나서 제가 위에다 자개를 붙이는 거예요. 자개를 붙이는데 이거를 그 색깔에 맞춰서 그러니까 녹색도 하고 제가 보라색, 자주색 등등 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보면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에 맞춰서 또 하얀 부분을 다시 잘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색깔 밑에다 칠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고 이렇게 새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랬던 그만큼 제가 의도한 만큼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한 만큼 작품이 안 나오면은 그걸 다 지워요. 남들 생각할 때는 되게 아깝잖아요. 그걸 그렸는데. 근데 저희는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 지워요. 지워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여름, 이거는 겨울, 이거는 봄. 그래서 제가 이게 시리즈로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제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카톨릭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꼭 그려보고 싶었어요. 성모님 그림을. 그래서 그 인물화를 그리는 게 이런 자연 풍경이나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배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이것도 그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거의 하나 그런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뒤에 보면은 크랙 가는 거 있잖아요. 크랙 가는 거 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걸 직접 크랙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그랬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 바탕에 있는 그림에다 제가 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의견 좀 말해주세요. 제가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 분들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분들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말씀 좀 해보세요. 뭐 그림에 관심이 있는데 뭐 어쨌다는 등 그런 거 저한테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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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모님하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얼굴 표정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면은 제일 나중에 그린 게 눈 표정이거든요. 눈 표정을 그리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몇 번 지웠다가 다시 하고 지웠다가 다시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 만족한다 하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 그림 잘 그린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호짜리인데 이게 100호짜리 제가 전복을 다 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하루 그리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저게 이게 이제 이 속에 안에 있는 게 지금 유화물감이거든요. 유화물감이기 때문에 이게 마를 때까지 이 정도 하는데 하루가 다 가요. 되게 보통 사람 생각하면 금방 그릴 것 같은데 하루예요. 하루. 제가 놀지 않고 칠하는데도 하루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저게 이제 다 이걸 보통 저희가 안에 있는 잠깐만요. 이거를 보통 색칠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부분 이 금색 부분을 칠하는데 거의 10번을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밑바탕 색도 안 나오고 색이 되게 오묘해요.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제가 만약에 이 빨간색을 칠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제가 이런 거는 5번 정도 칠한 거거든요. 이 색만 5번 칠한 건데 이 금색은 이렇게 유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아요. 캔버스에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크릴 위에다가 이제 오일값이 유화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는 이제 첫 밑바탕에는 아크릴 물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물감 같은 거 한 개당 보통 이렇게 조금 튜브에가 35,000원, 4만 원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크릴 물감은 그래도 15,000원, 2만 원 하니까 그 통도 커요 그거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밑바탕을 다 한 다음에 유화 물감으로 저거를 한 10번씩을 다시 이렇게 다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색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복을 붙이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저 이 사이즈에 맞는 거를 또 이렇게 사이즈에 맞는 거를 또 잘라야 되고 골라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는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는데도 또 이게 참 그 고급스러워요. 이게 전복으로 하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고급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하가고 그다음에 사슴, 오낭을 그렸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족의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십장생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가족 평화 오래 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오낭 이제 행복하고 대부분 다 그 뭐 사슴이나 오낭학 전부 다 그 오래 살고 행복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렸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공작도 보면은 대부분 부의 상징이에요. 공작을 그릴 때 이게 부의 상징인데 이것도 제가 밑바탕을 다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자개를 사용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 하고 난 다음에 하얀색 자개를 붙이면 밑바탕 색깔이 저렇게 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던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 그림은 행복 아니면 뭐 돈, 명예 막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거는 1월 오봉도예요. 1월 오봉도인데 보통 1월 오봉도는 이렇게 파도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도 치는 거 뭐 바위 있고 이렇게 폭포가 내려주고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거를 똑같이 하지 않고 제가 응용을 해서 이 밑에 부분은 제가 다르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그냥 1월 오봉도와 똑같은 거 여기서 보면은 소나무 같은 거는 잘 보이지 않죠 지금. 근데 이게 소나무고 그다음에 1월고 오봉도 5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도 치면서 여기는 바위거든요. 바위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 우리나라 색이 오방색이어서 오방색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독일에서 3D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간 하고 있는데 3D 전시하고 있는데 제 작품들이 지금 저렇게 전시 다 인터넷으로 그냥 보내줘가지고 직접 작품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작품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문광부 장관상 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환경부 장관상하고 여러 가지 탔는데 그건 안 나와. 제가 여기는 안 넣어놨네요. 보면은 이 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닭이 되게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것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닭도 그냥 부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거는 아까 제가 자개로 했던 거고 이것도 제가 소나무인데 이게 50호짜리인데 소나무 원래가 제가 저거를 유화로 했었거든요. 유화로 했었는데 저것도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실험 삼아서 또 저것도 여기 보면은 전복을 제가 다 깨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 거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작품들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먼 훗날 저걸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위에를 다시 색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좋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좋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물론 다른 데 취미도 있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림 같은 것도 그 한 번씩 가끔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림 같은 거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림을 그리면은 혹시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편안해지고 좋죠. 좋은데 저는 그래요. 항상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그림을 안 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그림에가 그대로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림을 어느 날 날씨가 흐린 날 조금 우울했었거든요. 우울한데 그림 뭐 할 일도 없고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눈을 그리는데 그 눈이 너무 슬프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밝게 그리고 싶어서 밝게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도 눈을 하는데 표정이, 눈동자가 그게 제가 의도치 않게 슬프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그 작품을 보고 또 좋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 기분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게 하나도 슬프게 안 보인대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렸기 때문에 그게 되게 슬프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화가들이나 무슨 예술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남들 그림 보러 갔을 때, 전시회 보러 갔을 때 절대 평가를 안 해요, 저희는. 왜냐면은 그림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이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걸 표현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평론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렵고, 대부분의 어떤 분들 보면, 저도 전시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천에서 전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도 저거 할 수 있다. 뭐 어쩔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를 그림 그릴 때 상상도 못 했을 것이고, 그거를 내가 그림 그려진 걸 보고 자기들은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은, 나는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상상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생각이랑 상상이 똑같고, 상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색깔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참 무식한 거래요. 그래서 그림에는 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왜 남의 감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하냐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도 어디 만약에 그림 보러 간다든가 뭐 예술, 뭐 음악도 물론 그렇겠죠. 근데 가면은 절대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작가들이 되게 그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좀 내려간다 그럴까? 나는 내 자신이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예술에 대해서 이해력이 낮을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나를 저것도 미나 호랑이야, 까치 호랑이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까치 호랑이를 제가 저거를 30호 있다 그린 건데 30호 같은 경우는 저기 그거 있죠. 저기 그 서 있는 그거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그거 있다 한 건데 보통 미나에 보면은 이런 그 해 부분이라든가 아래 부분이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추가를 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사람 갤러리 관장님께서 보시고 신선하다. 그거를 자기 갤러리에 기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나는 기증을 한다고 자기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재산이 되잖아요. 자기들 기증을 하지만 자기들 재산이 되고 내 거인데 내가 왜 그걸 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론 저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화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기증 잘 안 해요. 내 그림인데 내 그림은 사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장면을 하나를 찍어놓고 나면은 여러 장을 뺄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그려도 색깔이 틀리게 나온다든가 그 위치가 조금 변동이 된다든가 모양이 틀리다든가 그래서 저희 서양화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니까 남이 좀 기증하라 그러면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협회 회장님께서 하신 분이 서양화가들은 진짜 기부도 안 한다고 쟤는 저거 작품 기증을 안 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저걸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냥 작품 기증 증서 그거 하나 써주시면서 그냥 하라 그러는데 본인들 만약에 자기들 거 그림이나 작품도 누가 기증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해요. 서양화, 특히 서양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인가? 제가 서양화 명인이 된 거예요. 명인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명인이 되려면은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해야지만 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거의 한 45년, 40년 저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기 시작한 동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림을 잘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큰 언니가 미대를 다니는데 그때 그 집에가 대생 책들이 많이 있어서 심심해서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습작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거 내가 보고 그렸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잘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큰언니처럼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무슨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를 해야 됐다는 그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저처럼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꿈이 다 있었죠. 뭐가 되고 싶다는 거. 근데 지금 그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해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꿈은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 번 변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어렸을 때도 제가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은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마침 저희 학교 이렇게 광고랄까 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니까 여군 장교를 모집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군대 가고 싶은데 군인 하고 싶은데 군인 가면 어떨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운동도 잘한 것도 아니고 체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냥 그게 군인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단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 전공인 그림을 하기로 마음먹고 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냥 좋았던 것만도 아니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은 나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거와 똑같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끈질기게 별로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제 그림 그리는 거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 속에 내 상상과 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저 그림 그릴 때는 식구들이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작업실에 들어가서 내 그림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도 그리고 제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아침 10시나 11시에 제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창밖을 보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만 더 그리고 끝내야지 하다 보면은 배에서 꼬르륵거리지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지 이제 바닥 시간을 보면은 새벽 6시, 5시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밤과 낮이 바뀌고 가족들과 항상 다르게 생활을 하고 가족들은 저녁 때 되면 자는데 저는 그림 그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쯤은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젊고 아직은 새내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다가 그냥 두지 말고 내가 진짜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하면 현실이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더 한번 여기도 말씀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네. 그래서 요즘은 여자라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더 잘 나가고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뜻이 있고 하고 싶은 게 꼭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속 그거를 했지만은 나이 먹으니까 특히 그게 더 이렇게 간절히 원해지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뭘 했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했지? 난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저 나름대로 살림 잘한다고 살림도 하고 애들도 잘 켰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남긴 게 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벌써 60이 넘다 보니까 평균 80세까지 산다 해도 나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네.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갈 사이인데 나 또 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꼭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추석 날 추석 특집으로 추석 맞이 9월 3일 날 저희가 그 저희 명인 명장 협회에서 보신각 종 타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가서 보니까 저 종에서 저희가 소원도 빌어봤고 보신각 종도 쳐보고 근데 생각보다 이 종 치는 거 이게 미는 거 있죠. 그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여러 명에서 이제 6명이서 치는데 너무 무겁고 그래도 내가 저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었다. 그런 기분 너무 뿌듯하고 저 혼자 만족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올해 박사학위 딴 거거든요. 저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특히 저희 가족들 저 위해서 봉사하고 저 학교원이나 집에 없으면 가족들 자기들 알아서 살고 그렇게 하고 저희 식구들 빨래도 못 해주고 밥도 못 해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미리미리 그걸 다 해주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은 오기 전에 밥, 빨래 그런 거 다 해놓고 와야지. 올라가면 또 집 어지러진 거 청소해야지. 반찬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힐링하러 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집에서 있어야 할 아줌마가 와서 공부도 하고 머리는 안 돌아가지 힘들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가 이제 2남 5녀 중에 제가 4번째예요. 4번째 딸. 그러니까 우회로 다 언니들이 있다가 제가 4번째 딸이고 제 아래가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저희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특히 저 밑에 아들을 낳았다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이뻐해 주고 털을 잘 팔았다 그러잖아요. 털을 잘 팔았다 해서 이뻐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크면서도 별로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커가지고 저는 고3이고 저희 동생은 중3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저는 별로 제가 그걸 차별을 받고 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고3이고 저희 남동생은 중3인데 엄마가 남동생한테만 여름에 더운 날 남동생한테만 딱 불러가지고 주방에서 부엌에서 삼계탕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학교 갔다 오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계모였나 보다. 나는 안 이뻐하고 나는 고3인데 중3인 동생만 먹이고 나는 먹이지도 않고 나는 계모였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 혼자 스 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체력장 연습, 저희 때는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체력장 연습을 하면서 일기장을 우리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딸이 4번째이기 때문에 친엄마인 것 같기도 하고 데려오려면 아들을 데려오지 왜 나를 데리고 왔을까? 진짜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그 사춘기 때 슬펐어요. 그게 엄마가 동생을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엄마한테 보라고 책상 위에다가 일기장을 탁 펴놓고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부터 조금 이제 좀 변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보고 나도 아들로 태어날 거 왜 딸로 태어나고 그것도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위에 언니들 밑에 동생들 저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제가 뭐 맑고 뭐 성격이 좋다 그랬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언니들 동생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컸는데 제가 이제 덕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았지만은 저는 참 부모님께 감사한 게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가족 소풍을 많이 갔어요. 엄마가 음식 정말 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풍도 가고 또 두 팀씩 나눠서 한 주는 2, 4, 6, 1, 3, 5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도 가고 그게 이제 그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저희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살 때 저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다들 저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어쩌고 살았다 해서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자식들이 많았지만은 되게 잘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아버지는 그러니까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나름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뿐이고 후회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더라도 그게 부모님한테는 진짜 큰 상처예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한테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이 계속 생각만 나고 부모님한테 내가 그걸 못해줬을까?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쭈꾸미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그 어른들이 홍어찜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홍어찜하고 쭈꾸미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엄마 낳고 나면은 사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안 사드렸거든요. 그거를 근데 엄마가 항암 치료 1차를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면 낫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하면은 요즘 새로운 약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치료를 하면은 엄마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식들은 그래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를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낫든 안 낫든 간에 그 자식 입장에서는 해주고도 후회 안 해주고도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1차를 하시고 2차를 가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엄마 2차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이제 엄마가 오리 누룽지탕인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 진흙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별로 드시지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엄마 갔다 오면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하고 2차를 들어갔어요. 근데 2차를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 체력이 안 돼서 항암 2차를 못 들어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고 가시고 싶은 거 가시게 하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못 드시고 가실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늦게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차라리 할 수 없었다. 1차 하기도 전에도 그냥 맛있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시고 싶은 거 가시게 하라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언짢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할머니나 주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편찮으신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항암 치료 같은 거 저는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사시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림도 그렸고 제가 항상 그래요. 이 달란트를 엄마가 주셔서 부모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엄마가 항상 우리 딸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어쩌고 그렇게 아니야. 이거는 엄마한테 영광을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또 엄마가 또 좋아하시더라고. 본인한테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괜히 슬픈 이야기하고 다른 것으로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 갖고 저는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되게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지금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 잘 이제 뭐 취업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으시겠는데 이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취미라든가 그 취미가 곧 꿈이 되는 거예요. 내 성공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 생각하기로는 저는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서양화가로는 컸고 제가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저 그렇게 유명한 그림도 뭐 꺼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하기는 너는 너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너를 대접하기를 바란다고 저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는데 저는 저를 알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제가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친구 중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저나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내 꿈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데 저는 제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취미가 곧 꿈이고 내 그 성공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상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취미 생활이라는 게 거의 7년이 걸린대요. 그렇게 하는 게 7년이 걸려서 이렇게 계속 이제 내가 상도 타고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취미 생활을 이제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내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공하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무슨 학과 학생이세요? 공공인재. 네? 공공인재학. 되게 어렵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여튼 아무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보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터넷 뉴스부터 봐요. 그 집에 있다고 해서 여자가 뭐 그런 거 모를 수도 없고 대부분 훈련한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가 집에 옛날에 신문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신문부터 시작을 했거든. 신문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 한자가 나왔지만 지금 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터넷 뉴스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뉴스 보고 그다음 연애 부분 보고 그다음 쇼핑도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쇼핑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고 그래서 눈도 아프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분야만 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좀 또 그 원하던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이 과목을 전공 과목을 좋아해서 들어오신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대부분 그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그러겠지만은 그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이면 진짜 좋겠지만은 그래도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또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내 취미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대신 그걸 이루기까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림 그리기는 그림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포기도 할까 하다가도 이제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지. 그럼 하나만 하지. 그럼 하지는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렸고 저희 애들한테도 그래 항상 하다가 말라면 하지 말아라고. 하다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맨날 보면은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뭐 그림도 그렸다가 성악도 있다가 발레도 있다가 뭐 뮤지컬도 있다가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그 자기 재주가 많다 보면은 해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것만 그걸 계속 해야지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면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이 삭막한 세상에 자기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이올린, 그림, 운동 막 이렇게 하는데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가 이제 돈 날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좀 여유롭고 좀 젊었을 때니까 30대니까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에어로빅 하다 보면은 이제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항상 에어로빅 끝나면은 제 집에 가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집이 맛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한 5-6명이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 그럼 또 그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가고 이제 그 하루 종일 놀다가 오고 그 다음날 또 끝나고 나면 맨날 그렇게 놀러 다니거든. 그 일가가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때 제가 회의를 느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내가 이루는 게 없는데 그저 그렇게 놀다가 애들이 오면은 밥 해주고 또 애들 간식 해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학교 보내놓고 나서 또 운동 갔다가 그렇게 놀고 그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고 저는 이제 전공을 했지만은 어린이 미술 학원도 하고 백화점에서 디자인실에서 디스플레이도 하고 POP도 쓰고 그런 것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실에 가서 맨 처음에 연필 깎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대리님이 저를 연필 깎기부터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대리님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감히 고등학교 나온 곳이 나를 갖다가 연필 깎기 시킨다고 제가 되게 이제 울고 다니면서 안 간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다니라 해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결국은 그 다니면서 제가 뭘 했던 거, 대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것을 사회에 나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그린 게 어떤 것은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필 깎기를 시작하면서 POP 배우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대리님이 저를 믿고 저한테 많은 것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거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알바로 POP도 써주기도 하고 DP를 하러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누가 시켜서 기회가 된다면은 많은 것을 배워놨다가 그게 생활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힘들어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거 남이 하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 먹으면 그거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머리가 지금 돌아갈 때 그거 한참 이쁠 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꼭 자기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 얘기가 별로 재미도 있으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되게 2시간도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이 빨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은 포기하지 말고 상상하면 현실이 되고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만 기억하시면은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60대 초반인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천경자 하백가 그래도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경자 하백보다도 더 잘 될 거야.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천경자 하백보다 더 잘할 거야. 더 잘 나갈 거야. 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희망은 저는 버리지 않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연구하면서 그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제가 유명해지고 나중에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제 이름을 네이버 웹이나 다음에 쓰면은 제가 뜨거든요. 제가 그래도 조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더 유명해지면은 그 강사님 옛날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저한테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가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